안녕하세요. 김유미 쌤의 온라인 미술 클래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선사시대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그리스 미술에 대해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저번 시간에 선사시대 미술에 대해서 배웠고 고대 문명이 여러 문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배웠죠. 또 다른 고대 문명인 오늘은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미술은 서양 미술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서구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집트 등과 같은 다른 고대 문화와 다른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 당시 그리스 빼고는 다 절대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진 그리스는 인간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을 모든 세계의 기준이나 척도로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지금 그리스가 BC 7세기란 말이에요. 현대 민주주의는 19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오게 되는 사회체제인데 BC 7세기에 이런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체제 덕분에 그리스는 다른 고대 어떤 문화보다 독보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학과 철학의 발달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가, 철학가가 그리스 시대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철학가 또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등도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인간 중심 사상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수학적 비례에 의한 인체의 이상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리스 미술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인간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상적인 조형미를 보여준다. 즉 숫자를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례 균형 조화가 완벽한 이상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 신과 관련한 신정 건축과 인체 조각이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스 미술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르카이 시기, 두 번째 고전주의, 클래식 시기로도 부릅니다. 세 번째 헬레니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르카이 시기입니다. BC 7세기에서 6세기 이집트 조각의 영향으로 정면성을 보이며 양식화된 경직된 형태를 보여주는 시기인데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 조각상이랑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집트 조각,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워봤죠? 이집트 조각의 정면성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다소 경직된 형태의 미숙한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코레상인데요. 크로스는 소년의 누드상이고 코레는 소녀상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여성의 인체보다 남성의 인체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의 그 누드 조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 자체도 아직까지는 이제 조각 실력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썩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색하게 조각이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아르카익 미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아름다운 그리스 조각상은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네, 바로 그 다음 시기인 클래식 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클래식 시기란 BC 5에서 4세기에 완벽한 이상미를 추구한 그리스 미술의 전성기인데요. 완벽한 이상미, 과연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너무 잘생긴 BTS의 B 그리고 레드벨벳 아이린 사진이 있죠. 어때요? 너무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우리가 이상적인 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임평중 친구들의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현실적인 미,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이상미란 사실은
우리 현실에선 잘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란 얘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완벽한 황금 비례라고 하는 미의 법칙을 인간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체 조각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 조각상을 통해서 완벽한 이상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원반 던지는 사람과 아폴로 상입니다. 그리스 시대는 인간 중심 사상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이상미를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 조각이 발달하게 되었던 거죠. 클래식기 조각이 아르카익 시기의 조각보다 더욱 생동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아르카익 시기 조각상과 클래식기의 조각상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확연하게 수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된 데는 겨우 100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문화를 봐도 이렇게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하는 그런 문화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다른 나라들은 중앙 집권 체제였고 예술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제작하기보다는 이집트처럼 나라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작품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민주주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고 조각상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유명한 조각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 문화가 짧은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아주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이 두 조각상의 포즈의 차이에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두 조각상의 가장 큰 포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굉장히 경직된 자세 정면성을 보이고 있고 클래식기 조각은 이렇게 한쪽 다리의 중심을 준 삐딱한 S라인의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스 미술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콘트라포스트 자세입니다. 콘트라포스트란 반대되다라는 이탈리아어로 인체를 표현할 때 무게를 한쪽 발에 집중하고 다른 쪽 발은 편안하게 눕는 자세로 인체의 각 부위가 완만한 S라인을 나타내며 인물의 동세와 생동감을 부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콘트라포스트 자세가 적용된 다른 그리스 조각상들도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완벽한 이상미를 자랑하는 클래식기를 지나서 그리스 미술의 마지막 시기는 헬레니즘입니다. 역사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BC 3세기에서 1세기까지 감각적인 이상미를 추구하고 풍부한 감정 표현과 자유로운 포즈로 비장미, 격동적, 극적, 관능미를 표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BC 4세기에 마케도니아 왕 필립이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그 후에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은 전 유럽을 통일하고 세계 각지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 문화가 그 지역의 토착 문화와 융합되어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헬레니즘 시기의 조각상은 클래식기의 조각상과 분명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작품입니다. 1506년 로마에서 발굴된 세계 최고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오콘은 아폴로 신을 섬기는 트로이의 제사장이었어요. 트로이 전쟁 때 라오콘은 그리스군의 목마를 반대하여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포세이돈이 보낸 두 마리 바다뱀에게 목이 졸려 두 아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조각상인데 클래식기의 완벽한 이상미와 달리 지금 라오콘의 얼굴이라든지 죽어가는 그때 극적인 포즈 등 고통이나 절망, 허무듦의 감정을 굉장히 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헬레니즘 조각상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클래식기 조각과 헬레니즘 조각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차은우랑 배우 지수의 사진인데요. 내 아이딘 강남 미인에서 차은우 역이 정말 잘생기고 완벽한데
뭔가 너무 바른 생활이라서 재미없는 사람.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수는 상남자. 뭔가 잘생겼지만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변화가 많은 그런 상남자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식과 헬레니즘의 차이를. 헬레니즘 시기에 유명한 조각상 하나 더 소개할게요. 바로 밀로의 비너스죠. 헬레니즘 시기에 조각상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820년 4월 8일 밀로섬에 한 농부가 발견 후에 해군에게 넘겨져 왕에게 상납되었는데요. 루이 18세가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하죠. 높이 2m의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조각한 것이고요. 헬레니즘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트라포스트를 사용으로 부드러운 S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팔등싱의 완벽한 황금 비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밀로의 비너스를 황금 비례로 이렇게 분석한 그림이거든요. 거기다가 완벽한 이상미 플러스 여기다가 극적이고 간능미가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헬레니즘 시기의 조각상은 바로 니케 여신입니다. 1863년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견된 헬레니즘 조각의 정수죠. 콘트라포스트 자세의 변형, 물에 젖은 듯한 얇은 옷감의 디테일한 묘사, 헬레니즘 시기의 감정 표현, 자유로운 포즈, 비장 및 격동적, 극적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된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니케 여신에서 영감을 받아 나이키 로고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인체 조각 그리고 그리스 미술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리스 건축 양식인 신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전 건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입니다. 도리아식은 기둥의 윗부분이 접시판 모양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중후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주고요. 주로 대규모 신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오니아식은 물결 모양의 기둥이고요. 우아하고 섬세한 성격을 보여주며 소규모 신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코린트식은 윗부분이 화려한 아킨더스 입모양의 기둥인데 유려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신전에다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세 가지 건축 양식이 사용된 신전들입니다. 먼저 도리아식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기둥 모양이 접시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대규모 신전인 제우스 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에 사용되었습니다. 물결 모양의 이오니아식 기둥은 소규모 신전, 여신의 신전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는 아테네 신전이에요. 코린트식은 아킨더스 입모양의 기둥인데 제우스 신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파르테논 신전 복원도인데요. 실제로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채색이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조각상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굉장히 화려했다고 하네요. 그리스 건축 양식은 현대에서도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에도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 건축 양식이 사용되었죠. 지금 물결 모양인 거 보니까 이오니아 양식인 것 같네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덕수궁이에요. 덕수궁도 지금 그리스 건축 양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죠. 물결 모양인 거 보니까 여기도 이오니아 양식이네요.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여기는 현대백화점인데 위에 보니까 접시판 모양이죠. 도리아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백화점 외벽을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 미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학습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리스 미술의 특징이었죠. 첫 번째, 민주주의 인간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이상적인 조형미를 나타낸다. 신전 건축과 인체 조각이 발달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 미술의 시기였습니다. 아르카익 시기, 클래식 시기, 헬레니즘 시기, 그리고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 신전 건축의 종류였어요. 세 가지가 있었죠.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 미술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도 너무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